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이제 한 50 되신 분이, 50 되신 분이, 어, 질문 하나를 해주셨는데,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자립을 꿈꿔왔는데, 음, 우리 두 딸을 보면, 제가 자립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좀 더 돌봐야 될 것 같고, 음, 그래서 내가 쟤들을 못 내보내는 건가, 음, 쟤들 자립을 제대로 못 하는 건가, 음. 아이들 나이가 이제 대학교 막 들어가는 나이에 또 20대 후반 이런 아이를 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과연 자립이 뭐지? 애들을 자립시킨다는 건 뭐고, 내가 자립한다는 건 뭐지? 이런 의문이 문득 들면서, 이건우 선생님, 자립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하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립을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자립이란 나한테 주어진 상황을 내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자립을 하는. 그렇군요. 네. 그거 뭐 어렵지 않아요. 아,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음. 많지 않다고 해서 덮어놓고 또 딴 사람한테 의존해서 살 수 있느냐? 그건 또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부모가 연세가 많으니까 먼저 돌아가시니까 어디 네네네. 계시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전수받는 것은 아무도 없어도 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네.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음, 그래서 옛날에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한 것이 요소, 네. 뭐냐, 이것을 이제 정의할 때 네. 독립성이라고 해요. 아, 자립성, 네. 인디펜덴시라고 그러죠. 음,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남편도 독립적이고 네. 부인도 독립적이고 결혼해서 싸우다가 이혼해서 예. 어, 서로 독립적이라. 그 내가 독립적이듯이 상대방에 대한 것도 그걸 요구를 하고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또 의존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게 독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상호 의존해야 될 것까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걸 바꾸었어요. 인디펜던시가 건강성이다. 이렇게 하던 것들을, 상호 의존성. 예, 상호정성, 예. 그러니까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 의존성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선생님께서 부부는 10%의 공통점이 있으면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거네요. 그게 상호 의존성이 10%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요. 꼭 퍼센트지가 맞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독립성이 더 크다. 그 얘기. 네, 독립성이 90% 말하자면 기본 전제가 되고 그 바탕에서 서로 힘을 합쳐야 될 때는 독립성을 고집하지 말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 그렇다면 부모 자녀 사이에서 자녀의 독립도 자기한테 생기는 어려운 일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느냐. 그게 기본이 되고 그러나 어떨 때는 부모의 도움이 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도움을 기꺼이 받는 것도 자립한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럼 그것도 모두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음, 그런 완전한 자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건 이제 어른은 됐으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게 네네. 아니에요. 아, 서로 독립성을 존중해주는 나이에 왔다 이 생각을 가지시죠. 예, 이게 핵심이네요. 서로 독립성을 존중해주는 나이에 왔다는 걸 인정해주는 게 그, 자립에 대한 올바른 태도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자식의 자립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50이 된 나의 자립은 이제는 자식도 키우고 남편하고 있는데 똑같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남편과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닥치는 상황을 내가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필요한 건 도움을 받고 그것 역시 나의 자립이다. 그럼 네. 그 자녀를 키울 때 재미있잖아요. 네. 꼬마가 아가자정 기어다니기도 하고 네. 서서 또 재롱도 피우고 예. 그러다 사춘기에 가면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듣던 소리니까 부모들은 되게 어떻게 생각하나 말 잘 듣던 애가 이상해졌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이상해졌다. 이상해진 게 아니에요.
자립의 전초예요. 네. 내가 잘 가르쳐 놨어요. 내가 잘 그러니까 가르쳤다는 자기 증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자, 네. 그걸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하. 네. 받아주는데 그 수준에서 받아줘야 돼. 아, 그 네. 이게 나이를 중요하네요. 존중해 줘야 되는데 음흠. 부모의 착각은 뭐냐면 애들은 아무리 나이 많아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다. 아, 네. 그래서 저는 권해보고 싶은 게 네. 자녀가 의존을 해서 이게 아니면 안 풀릴 일을 부탁을 한다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해주지만은 네. 잘 살고 있는 애한테 가서 자꾸 이거 가져라 저거 가져라 이래라 저래라 이것은 독립성을 침해하는. 네. 그 말씀이 참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부터 최근에 이제 말을 줄여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럼. 제가 전번에 선착순 말씀드렸듯이 안 물어봤어요. 안 궁금해요서 안물 안궁 이런 말이 또 신조어로 등장한 지 여러 해 됐단 말이죠. 물어볼 때 대답해주고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것이 독립성, 자립성을 해치지 않는 부모의 자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립이란 무엇인가? 상황을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불가항력적으로 혼자 해결할 수 없고 도움을 청할 때 기꺼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 역시 자립이다. 하시는 말씀에서 자립이란 무엇인가 정의가 명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자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큰 질문에 대해서 인디펜던시 대 서로 뮤추얼 디펜던시, 서로 상호 의존하는 것을 포함한 인디펜던시 혹은 인디펜던시를 포함한 상호 의존성, 이것이 진정한 자립이다 하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지금까지 저는 너랑나랑의 이성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